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8년부터 연기 생활을 하고 있는 이주훈이라고 합니다. 햇스로 18년 24살 제대하고 패션 디자이너를 취직을 해서 1년 정도 일을 하면서 이게 내가 생각했던 어떤 예술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고 조금이라도 어릴 때 뮤지컬에 도전해보자 라고 해서 뮤지컬로 시작을 했습니다. 20개 넘고 나서는 별로 안 세고 있는데 30개 가까이 했던 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어 매드니스라는 연극은 미국에서 장기 공연하고 있는 걸로 기네스북 받고 있는 공연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버전으로 공연이 되고 있는 거고요. 춘천 거기라는 작품도 아마 대학생들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이 하고 싶어하고, 김종국 찾기 예전에 뮤지컬 어워드 도 받았었던 그 작품에서 멀티맨도 했었고요. 뮤지컬로 치면은 왜 인순이 선배님이랑 같이 했던 그 슈퍼 루나틱, 워낙 오래된 공연이니까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동극 미녀와 야수 라이센스 없이 그냥 올렸던 그 이만한 탈수구했던 미녀와 야수가 처음 했던 건데, 일반 상업극에서는 그 다음에 억수로 좋은 날이라는 뮤지컬 2008년에 그걸로 입봉을 했습니다. 관객모독이라고 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있거든요. 난해하고 어려운 공연이 있는데 관객을 모독하고 욕하고 방백으로 진행되는 공연, 그게 굉장히 세게 다가도 왔고 플레이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시어 매드니스라는 공연도 좀 특이한 법으로 이 벽을 없애고 소통하는 극으로서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인상 깊은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배역, 뮤지컬로 치면 김종국 찾기 2011년도에 했었던 그 작품 안에서의 멀티맨 1인 그 당시 23역 저한테 도전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시어 매드니스에서 조지 역할은 아무래도 이제 성소수자인 게이이면서 미용실 원장님 역할을 하는 그 캐릭터가 되게 인상 깊고 애정이 갑니다. 지금 끝났는데 뱀프 헌터라고, 뱀파이어 헌터에서 이제 이 신부님 역할을 했었는데, 저는 무교입니다. 무교인데 1년 정도 그 역할을 했다 보니까 하느님 좋아졌어요. 이제 몰입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꾸 그쪽에 빠져들게 됩니다. 성향이 아예 나랑 다를 때, 오히려 나랑 비슷한 거는 본체, 해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예 다른 캐릭터를 연기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뭐 당연한 거지만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게 보통 이제 미디어를 본다거나 아니면 찾아간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만나보거나, 그런 것들이 약간 순탄치 않을 때가 있다. 그걸 오래 하다 보면 소리 지르고 막 흥분하고 욕하고 화내고 이런 것도 하고, 이게 너무 다이나믹하니까 혈압이 높아지더라고요. 뮤지컬과 연극 어떤 차이가 좀... 제 론인데, 연극이라 하면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그 드라마를 밖에서 관객들이 몰래 지켜본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뮤지컬은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감정과 상황이 올라왔을 때 연기로 푸는 대신 버라이어티한 표현이 들어간다. 춤과 노래 아니면 BGM 이런 것들로 분위기 좀 더 업시킨다. 초반엔 당연히 돈 없는 거죠. 뭐 시작할 때는 돈 없어서 공부할 때, 이제 저는 전공자가 아니니까 막 헌혈해서 받은 걸로 KFC 가고 그랬죠. 저는 그 억수로 좋은 날 뮤지컬 할 때 회당 35,000원 받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심할 때 어떤 연극에서 3만 얼마 받은 적 있어요. 양극화가 있어요. 롤모델 배우라 함은 표정을 많이 쓰는 무대 배우다 보니까 외국 배우 중에서는 짐 캐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그저 웃긴 것만이 아니라 뭐 이터널 선샤인이나 딥하게 연기하는 부분이 되게 좋고, 우리나라 배우들 중에서 당연히 뭐 이병헌이나 김민석 선배님 같은 분들의 연기를 되게 많이 좋아하고, 저 호흡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코미디를 너무 좋아하는 배우지만 자기 특기로만 웃겨야 되는 그런 공연들 말고 드라마로 상황에 맞춰서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것들은 좋아해요. 그거 말고는 이제 사실 저는 가리는 거 없어요. 작품만 좋으면. 현대 연기를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직 저의 역량이 부족한 거죠. 예를 들어 사극이라든지 문어체 연기를 한다는 건 저도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그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저의 개념이긴 하지만 그 삶을 가진 그 인물을 입고 그 무대 위에 서서 살아간다. 핵심 역량. 연기하는 것 자체를 즐기지 않으면 못할 것 같은데, 그게 비극이든 희극이든 뻔히가 아니라 흥미롭게 인터레스팅 해야 된다라는 거. 마인드셋이 중요한데, 이거 하고 싶다고 오디션을 보는 몇백 명이 있는데 그거를 열심히 해서 붙거나 선택을 받았다라는 데에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걸 허투루 하는 게 되게 멋이 없다라는 걸 본인이 마인드셋을 갖고 있어야 한 번 할 때, 저도 피곤할 때 있잖아요. 막 아침에 수업하고 막 낮에 딴 공연 했는데 저녁에 다른 공연 하는데 피곤한 건데, 그거는 자기 몫이고 프리랜서들은 다 그렇잖아.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한 대로 매번 똑같이 100회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노력을 하는 거지. 상대방이 바뀌어. 더블 캐스팅이라서. 이 사람은 다르게 좋은데 내가 연습했던 대로 하면 연기가 이상해지잖아. 이게 결이 안 맞으니까. 그 라이브하게 살아있음에서 재미가 생겨요. 맨날 완전 똑같이 토시, 숨 쉬는 것까지 똑같이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프레시가
그래도 자동으로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도 한 4, 5년 한 다음인 것 같아. 30 될랑 말랑 할 때쯤 잘 듣고 잘 반응하는 건데 줌만큼 리액션을 하고 싸울 때는 줌보다 엎어서 이렇게 해서 싸워야 되는 건데 연습한 대로만 했던 때가 있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잘 들으면 잠깐만, 마음속에서 열받네? 그럼 내가 더 가고. 뭐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지는 거는 어리면 선배들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놀고 싶어도 못 놀아지기도 하고, 야, 너 연습하는 대로 안 해. 그럼 죄송합니다. 하게 되는. 지금은 근데 요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후배들이, 동생들이 막 하면 우리 재밌어요. 막 대사가 헷갈린다거나 노래가 헷갈린다는 건 없어요. 체력적으로나 이제 예를 들어서 뮤지컬과 연극을 병행한다. 그럼 연극에서는 막 육성으로 마이크 없이 막 진성으로 소리 막 지르고 막 울고 불고 막 이렇게 눈물 쪽쪽 흘리고 막 하는데, 뮤지컬 할 때는 이제 또 어느 정도의 노래를 하려면 발성도 써야 되고, 근데 너무 목소리가 가서 탁성이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민폐죠. 그러니까 그거 밸런스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빡세다 싶으면 병행을 안 하고 그냥 이 작품 하나에 좀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봐요. 공연 세계는 그래도 할만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수업도 하니까 오전에 수업을 하고 4교시를 하고 가서 낮 공연을 하고, 저희 가서 저녁 공연하면 죽겠어요. 왜냐면 수업은 일방적으로 혼자서 3시간 반 떠드는 거기 때문에 공연보다 힘들어요. 배우 직업체험 수업하는 거, 그리고 AI 관련돼서 아이들한테 강의해주는 거 하나 있고, 또 사실 근데 그 수업보다 더 많은 메인 수업은 진로 교육인데 회사가 또 있어서 거기서 이제 팀장이다 보니까 또 더 열정적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 비전 설계, 작년부터 하는 고객점제, 셀프 브랜딩도 있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뭐 창업가 정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벌써부터 이런 걸 배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때 생각하면, 저는 일단 빨래라는 작품 좀 더 나이를 먹은 후에 이제 빵이라는 인간적인 그 삶 안에서의 약간의 악역, 빵이라는 역할을 되게 하고 싶어 하고요. 예전에는 거기서 뭐 주인공 솔로고 그리고 마이크를 하고 싶었죠.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제가 40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일단 저는 단편이든 아니면 독립영화든 그 안에서 메인 캐릭터를 하고 싶다라는 거, 그거 이제 촬영물에서 많이 있죠. 저는 악역하고 싶어요. 악역. 촬영하면 오피서를 많이 해요. 경찰관 아니면 소방관 이미지가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보통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분들도 되게 격식이 있는 말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라이브하게 한다기보다는 그 순경이 모자 벗고 저 다녀왔어요 하는 이런 연기가 아니라, 괜찮으세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말고 좀 더 와일드하게 뾰족한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좀 캐릭터 때문에 사실은 머리도 길러볼까, 수염을 기를까, 뭐 이런 생각도 막 하고요. 근데 솔직히 지금은 공연이 너무 많아서 영화나 드라마 오디션을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되는 게 맞지만, 공연에 피해가 가거든요. 캐스트를 빼야 되고. 그럴 때는 안 보는 편이에요. 공연이 없다 하면 그때 좀 많이 오디션 보고. 영화나 드라마는 오디션 서류에서 탈락한 거 놓치면 그거는 100개 넘고,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진 거는 영화나 드라마, 그 공연, 뮤지컬, 연극 그래도 한 50번 떨어지지 않았을까? 너무 재밌는 거. 연기가 재밌는 이유는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중에 중요한 건 호흡이죠. 뭐 숨을 잘 쉬어야 된다는 거지. 그 상황과 입장과 저 사람이 하는 말에 숨을 잘 쉬면, 정말 호흡을 하면 슬플 때도 눈물이 나고 화날 때는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숨 안 쉬면서 이렇게 한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건 너무 가짜에 가까우니까. 전 지금도 기억나는 그 맨 처음에 입봉했던 억수로 좋은 날 공연할 때, 뮤지컬은 또 연극이랑 달라서 일단 오프닝 노래가 나옵니다. 그럼 오프닝 노래가 나온 다음에 저 2마디 이후에 내가 등장하는 걸 난 알고 있어요. 졸라 떨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진짜로 너무 떨려서 계속 혓바닥을 씹었어요. 진짜로. 이러다가 그냥 일단 그 타이밍에 나가. 근데 중요한 건 나가면 하나도 안 떨려. 근데 나가기 전 1초 전이 진짜 떨리죠. 갑자기 결혼할 때 신랑 입장 1초 전이 인생에서 제일 떨리긴 했지만, 지금은 소대라고 하거든요. 이 무대 바깥쪽에 이렇게 가려져 있고, 이렇게 소대 전에서부터 이미 그 인물로 숨을 쉬고 있으니까 들어갈 때 안 떨리는 거지. 근데 예전에는 그 소대에서도 이주은이었다가, 떨리는 이주은이었다가 여기를 나가는 순간 그 역할이 됐던 거고, 이미 전에서부터 걸음걸이부터 바깥으로 연출을 하면서 나가거든요. 빨래, 아까 얘기했던 빨래도 20대 후반에는 거의 뭐 끝까지 갔었는데 떨어지고, 예전에 극적인 하룻밤이라고 그 2인극인데 거의 마지막까지 갔는데 오후 당시 잠든 사이, 그것도 최종까지 갔는데 그때는 어려가지고 그냥 오디션 준비를 많이 안 했어요. 건방지게 아주 시건방져가지고 꿀밤 딱 때렸어야 되는데, 왜냐면 거기에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과 같이 연기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 떨어졌을 때 좀 아쉬웠죠. 제가 할 때만 해도, 그 초반에만 해도 어쨌든 그래도 같은 학교 사람들 끌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미는 게 있었는데, 확실한 거는
배우가 배우를 끌어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텝과도 있잖아요. 촬영 감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오히려 매체에서 그런 전공을 하신 버디들이 있다면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 작은 단역이라도 오히려 이런 힘이 있다고 들었어요. 요새는 또 SNS가 워낙 활발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인플루언서 하다가 연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무대든 카메라 앞에서든 그 인물의 입장으로서 살아있는 건데 내가 감정이 오지 않았는데 감정이 온 척하거나 운다고 막 우는데 눈물 하는데 여기가 세상 드라이해. 감정이 안 오면 그 슬픔 그 정도에 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는 척을 막 한단 말이야. 그게 왜 위험하냐면 상대방이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걸 보는 연기자도 깨. 관객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은 왜 실제 연출이면 여기서 울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어. 그럼 진짜로 연습을 통해서 감정이입과 호흡을 통해서 내 신체를 눈물이 나게 만들면 되는데 그게 역량이지. 그게 역량입니다. 감정을 잘 붙이는 사람이 있고 공부한 대로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모든 예술이 근데 사실 어느 정도의 타고남이 있잖아요. 객관적인 시선도 필요한 거지. 솔직히 말하면 영화는 트루먼 쇼입니다.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꿨고요. 지금도 누가 찍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이 나쁜 짓을 안 해요. 조심할 게 없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조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 알겠지? 드라마는 원래는 저는 응답하라 시리즈들이 나에게 가장 큰 울림을 줬던 데 이번에 폭삭 속가수다에 모든 게 깨졌어요. 저는 프렌즈라는 미국 시트콤이 예를 들어서 조이나 챈들러나 로스가 하는 표현들이 이게 제가 연극할 때 많이 써지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쓰게 된 거지. 공연장 갔을 때 몸 풀 때 보통 공연장 가서 푸시업 100개 스쿼트 100개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비타민을 좀 챙겨 드시나요? 나이가 먹을수록 비타민, 아르기닌산, 뭐 마카 다 좋은데 잠 잘 자는 게 최고예요. 중학교 3학년 때 한창 춤추고 그럴 때 지금 예체능 쪽으로 좀 틀어도 나쁘지 않을 거다. 왜냐면 돌아 온 거라 동아리 활동을 댄스부나 밴드부나 할걸. 30대 초반 그 중후반에 그만둘까 해요. 왜냐?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사회 친구들 것들이 31쯤 되면 대리를 달아요. 그리고 30대 후반에 이제 과장을 단다. 그럴 때마다 이 배우들이 지금이라도 뭐 다른 일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한 30대 초반 31? 둘 때 동문병원에서 일을 했었어요. 인정받아서 팀장까지 갔고 했는데 다시 공연을 시작하니까 그때 그래 이거지. 연기하는 게 제일 재밌다. 페이스북에 내가 좋아하는 연출님이 내가 아는 그 공연에 어떤 역할을 추천받습니다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내가 전화. 형님 저 그거 하고 싶은데요. 준이 오케이 어울리지. 너 그러면 내일 모레 와봐. 그래서 이제 원장님한테 저는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바보지. 한 달만 더 했으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관리. 결국은 술 좋아하지만 술 먹고 목소리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 유지하려는 의지 그리고 디폴트 값으로 이거 이상은 내가 돼야 된다라는 것. 이걸 무너뜨리는 순간 순식간에 사람이 망가집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이걸 좋아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애정도에 비례한다. 저는 그래도 공연할 때 이 공연을 애정하려 노력해요 또. 그러니까 좋은 점만 보려고 하는 거지. 물론 안 좋은 게 되게 많아도 염세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비판적인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쌓아오고 있는 거 경력을 쌓아가고 표현의 디테일들이 조금씩 좀 더 쌓아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실제 나도 물리적으로 나이를 먹고 있고 결국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해라. 책이 좋은 점은 책의 장점은 내가 이 그림을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서 내가 연출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관객 모독이지. 실제로 이게 뭐고 이걸 어떻게 해. 그리고 과연 이게 재밌을까? 그래서 진짜 관객들 표정도 이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마지막에 박수 치고 나가. 희한해. 자기들 막 물 맞았는데 물 맞고 같이 욕하다가 우리가 막 놈들아 뭐야 개새끼야 막 그러니까 하라고도 하고 지금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시어맨디스라는 공연이 진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 만든 거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각색을 해서 또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 사람은 어떻게 계속 저 거짓말 하지? 이 사람은 그리고 어떻게 저기서 갑자기 이런 핑계를 대고 나가지? 이런 것들이 되게 오래 했거든요. 저는 지금 또 4번째 스페셜이니까 저는 거의 지금 이제 8년째 하고 있는데 이번 공연하면서 또 한 번 느꼈어요. 와 이거 진짜 대본을 잘 만들었구나. 고리들이 많아서 이게 추리물이다 보니까 와 여기서 이런 걸 또 걸 수가 있었네. 저것도 걸리네. 뭐 이런 것들이 와 이거 작가가 진짜 천재구나. 연기 활동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남의 인생을 살아보는 게 얼마나 좋아. 여기선 뭘 해도 돼. 잘 하다 보면 돈이 따라온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너무 네거티브 안 했으면 좋겠어.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멘탈리티도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둘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트라이를 못해. 나는 트라이를 할 수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60살 돼도 건강하면 난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 뭐든 계속 도전을 해보는 거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분의 연기를 보고 우와 다른 사람들 다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연기가 아닌 것 같아. 그냥 저 사람 같아. 했던 형님이 이제 박호산이라는 배우. 남자가 봐도 섹시하다. 그리고 너무 잘 돼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최대철이라는 형님이 계세요. 주말 드라마의 프린스. 그리고 또 한 명 정성일 형님.
더글로리 하도영. 근데 진짜 같이 공연을 해봤고 같은 역할도 봤는데 와 이게 해석이 중요한 건데 저 역할을 저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구나. 진짜 멋있다. 그리고 되게 사람이 섹시하고 고급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역할을 막 하고 계시고 그 리스펙트죠. 멋있죠. 그러니까 부럽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고 싶으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 그게 원동력이 되니까. 왜 인간의 욕망은 삶의 원동력이라고 긍정적인 욕망을 많이 가져가는 거,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거 할 때 행복한지를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은 배우님은 괴짜인가요? Yes.